14페이지 왼쪽 하단에 특례 있죠, 특례. 그거 지금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식에 지문 떴을 때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 아는 문제라니까요. 그러죠? 용도 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다음 설명 중 틀린 걸로 하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는 문제인데 왜 자꾸 틀리잖아요. 그러면 특례라고 하는 것의 출발부터 그 절차적인 특례잖아요.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그 절차 안 거친다는 얘기지. 일단은 그 전에 하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고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 장기 계획을 먼저 짜고 실천하려고 도시군 관리계획 짠다. 기본계획 짤 때 도시군 관리계획 같이 짤 수도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같이 입안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특례 나오면 바다 매립하잖아요.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 생겼다. 논점이 뭘까요? 절차를 거쳐요, 안 거쳐요? 아니, 알 수 없지. 매립의 목적을 봐야 되지. 그러죠? 그러니까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매립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요? 자, 지문이 매립 목적이 얘가 매립지가 이웃한 용도 지역하고 같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특례 인정하지. 그러면 얘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다 매립하면 준공인가 받거든. 준공인가일부터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럼 맞는 거잖아요. 별도로 고시는 따로 해야 안 해요? 고시 해줘야지. 근데 지정, 점 찍고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숱하게 얘기를 했거든. 따로 고시는 해줘야 돼요. 매립 목적이 얘가 이웃한 용도 지역하고 다르거나 2개 이상 땅하고 이웃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특례 인정하지 않아. 절차를 다 거쳐서 새로 지정해줘야 돼. 그러면 특례 인정하는 경우는 절차적인 특례, 바다 매립한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과 같을 때만 특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고시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도시지역으로 된다 할 때 항만구역이 있었잖아요. 어항구역, 얘는 바다여 아니요? 바다라니까요.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인 공유수면은 어디하고 연접하고 있을 때? 도시지역하고 연접한 항만구역, 어항구역이라면 바다라도 용도가 뭘로?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만구역, 어항구역 나오면 어디하고 연접할 때? 도시지역하고 연접할 때란 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또는 들어갔는데 별도로 고시해야 한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돼요.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를 묶었잖아요. 국가산업단지, 일반, 도시첨단, 특정 지역의 산업단지를 지정했다 하는 200만 평 정도. 또는 대규모로 택지개발한단 말이에요. 택지개발지구, 발전시설 만든다고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있지요. 예정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셋 중에 하나가 지정된 곳은 그 순간 용도가 뭘로? 변경되는 거예요.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이라도 수력발전소 설치하거나 송변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는 제외되고, 도시적 되면 안 돼요. 포함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상식이지 뭐 이런 거는. 이럴 때 요 세 놈은 도시적에 연접한 경우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오케이. 요 두 놈은 도시적에 연접할 때만. 이 5놈은 다 용도가 뭘로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지역으로. 고시할 필요도 없다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인데 대규모로 택지개발한다고 택지개발지구 지정했잖아요. 주로 얘가 시험 잘 나오니까.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순간 이 동네는 용도가 뭘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택지개발돼서 아파트 들어서니까
인구 산업이 밀집이 예상된 곳이 돼버리니까 도시로 바뀐단 말이지. 그런데 택지개발지구 지정했는데 택지개발 사업을 일정 기간 가도록 안 해. 공사 안 하잖아요. 택지개발지구에서 풀리지. 그럼 옛날 용도로 돌아가 안 돌아가요? 농립지구 돌아간다니까. 근데 택지개발지구 지정했지. 택지개발 사업 끝났어. 다 했단 얘기지.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에서 풀릴 때는 옛날로 환원되고 돌아가요? 아, 그러지. 돌아갈 땅이 없다고. 도시개발법하고 똑같다니까. 요게 시험에 나온 게 요거거든요. 요거. 그러면 요거도 마찬가지겠죠. 요런 세 가지로 지정했다가 이 사업을 했지. 공사 다 끝나면 옛날 용도로 돌아갈 일이 없잖아요. 공사를 안 했을 때는 옛날로 다 환원돼 버리지만. 그래서 요 5개가 객관식에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익숙해. 처음에는 학원에 왔을 때는 항만구역, 의왕구역, 택지개발 단어도 안 떠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떠오르는 게 아니라 다 안다니까. 아는데 실수를 예방하자. 객관식 점수로 가자. 점수로. 그래서 요 5개가 항만구역, 의왕구역 나오면 어디 연접할 때 도시적으로 됐고, 나머지는 도시 연접할 필요도 없다. 연접한 하면 틀리다. 수력발전소 제외한다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 안에서 특례가 있잖아요. 자,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버리면, 그죠? 농업진흥지역 알잖아요. 진흥구역, 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상 누가 지정할까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프라이팬 손잡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얘는 용도가 뭘로 바뀌고? 농림지역으로. 이 절차 안 거쳐도 농림지역으로 돼버려요. 따로 고시할 필요도 없어요.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산 있죠, 산. 보전산지를 지정하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농림지역 되는 게 아니지. 야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고시를 어떻게 하냐? 농림지역으로 할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할까? 둘 중에 하나를 고시한다니까.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된다. 어디 안에서? 관리지역. 이때도 관리지역 안에서란 말 빠지면 안 돼요. 15페이지에 용도 지역이 나오는데, 이거 확실히 저머니로 쓰니까 훨씬 더 낫다. 저머니 나왔잖아요. 또 저머니는 그 대신에 흰색이 없어요. 에이, 자식들이, 멍청한 놈들이. 그 시험에, 아니요, 색깔이 비슷해서 안 돼. 뭐 얼마 남았긴 했거든요. 우리 얼마 남아서 이제 동영 3번, 그죠? 공법 해봐야 3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끼지 않고 써야 돼. 학교 가면 사주실 거예요? 네. 한 통? 네. 한 통? 예? 한 박스? 저 있잖아요. 학원 다니면서 내 합격하면, 이라고 내 합격한다면, 이거 조건이요, 기한이요?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내 합격자 받을 때 돼지 한 마리 쏜다, 소 한 마리 쏜다 많았거든요. 그대로 받았으면 나 지금 목장 차렸어요. 나 부천 시흥 사이에 목장 차렸을 텐데 한 마리도 못 받았어요. 사람 합격하고 나면요, 그렇게 큰소리 친 사람이 오히려 학원에 안 오더라고. 말 없이 한 사람들이 되면 와가지고 학원 청소를 도와주고 이렇게 가슴 짠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일단 합격하면 칠판 사준다 하고 마음속으로 결심하세요. 칠판이 아니고 나 참 이거 얘는 필요 없어요. 얘는 필요 없어요. 예? 그래, 저머니. 자, 이거 책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4개 중에 하나, 그러죠?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밀집이 예상된 곳이다 하면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관리지역으로, 그 다음에 농림지역도 있지요. 자, 농림지역일 때 얘를 농림지역을 지정할 거 아니에요.
농지라면 뭘로 지정된 곳? 농업진흥지역. 산림이라면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농림지역이라 하면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거나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농림업진흥과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려고 해서 목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네 개가 항렬이 똑같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런 걸 왜 지정할까?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건물을 뭐 지을래, 어떤 규모로 지을래 규제하려고. 그런데 도시지역으로 해놓으면 너무 방대하잖아요. 이 도시지역을 정밀하게 다시 주거지역으로, 그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도시지역을. 그래서 도시지역 해놓고 끝이 아니라 전용주거, 일반적 다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누적돼 가지고 이제 거의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을, 공업지역을, 녹지지역을 또 나누잖아요.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주거. 전용이 1종, 2종, 일반이 1종, 2종, 3종. 그러면 작년처럼 문제 보면 되게 쉬운 것도 나온다니까요. 다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봐라. 띨띨띨띨 이렇게 쉬운다며요. 도시지역이 아닌 것 찾아봐라. 얘가 아닌 것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답이 이 둘 중에 하나였다니까요. 근데 매년 그런 유사한 문제가 하나씩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럼 나오면 다죠. 그런 건 안 틀리고 어려운 건 틀리고 그러면 합격하는 거라. 그러면 개념 나온다. 개념도 우리한테는 쉬운 거잖아요. 전용주거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 양호하게 보호.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 공동. 편리하게 조성, 편리하게 신도 조성, 저, 중, 고. 청수에 따라 그러죠? 저층주택, 중층주택, 중고층주택 중심에 편리하게 조성하려고 개념 툭 바꿔놓으면 안 헷갈리면 돼요, 이제? 준주거야 뭐 주거기능 플러스 업무 상업기능 보완이 필요할 때.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학교 1학년이면 건육이 생긴데 초심이 생각납니다. 11월 달. 이제 뭐 한 달 뒤는 또 그런 사람도 또 올 거 아니야. 다 가고 새로 앉아서 신기한 듯한 표정으로 동물원의 사자 보듯이 처음 그런 눈빛이잖아요. 뭔 얘기하는겨 이러고 1년 걸리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4개, 중심, 일반, 걸린, 유통. 자, 이 중에 도심, 부도심화 시키려고 하면 중심. 일반적인 상업이나 업무기능 나오면 일반인. 걸린 지역 안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나오면 걸린 상업.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정진 나오면 유통기능 걸린 상업 일반적인 업무 아니요? 절대 안 틀려야죠. 공업지역은 이거 뭐예요? 이 색깔이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해서 중화, 공해성 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해 경공업, 그 밖에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이 필요할 때 녹지는 보생자,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시킨다 그러면 생산녹지. 농업적 생산, 농사 짓게 하여 개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녹지? 생산녹지. 제한적으로 개발도 가능한 녹지는 자연녹지. 보전녹지가 도시지역 안에 자연환경, 경관, 그 다음 미관하고 싶죠. 그건 딴 거예요.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하려고. 자, 그런데 도시지역은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 지정해서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냐, 건폐율은 얼마냐, 용적률 얼마냐 있잖아요. 그럼 뭘 지을 수 있냐는 워낙 방대하니까 여기서 말을 못하고. 자,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서 건물 지을 때 건폐율 들어가죠. 자, 전용은 50, 60, 여기가 50, 준주거 70, 준칠이 9, 8,
7, 8, 7, 7, 7. 다 70이잖아요. 녹지는 전부 20%. 그 다음에 용적률. 출발 100. 50씩 더하라고. 100, 150, 200, 250, 300. 3종 300이요. 100, 150, 200, 250, 300. 그 다음에 준주고 500. 상업은 5391, 1500, 1300, 900, 1100, 1500, 1300, 900, 1100. 올해는 건폐율 용적을 섞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업은 300, 50씩 더하면 되지. 자, 진짜 가격만 풀면 돼요. 그 다음에 800, 100. 자, 왜 얘를 지금 펼쳤냐?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을 지정했는데 아직 이렇게 세분을 다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땅 가진 2억이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건폐율은 용적률은 그러죠? 법정해 줘야지. 그러면 건폐율은 얼마로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지역을 지정했는데 이렇게 세분하지 않았을 때는 보전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보전 녹지. 그 다음에 관리지역 이놈은 다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적으로 구분될 수 있잖아요. 이 중에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 계획관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도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세분을 못했지. 그러죠? 그러면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니까 건폐율은 얼마로? 20, 용적률. 그렇지. 도시 외 지역은 다 건폐율이 20, 20, 20, 20. 계획관리만 용적률은 80, 80, 80, 80. 계획관리만 100이니까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아니, 어깨 이렇게 피고 척추가 똑발라야 120을 살아요. 얘 나이는 150을 삽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지금 벌써 두세 사람 졸고 있는데 지금도 어마무시한 의료 기술인데 20년 뒤에 있지요.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대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 내가 전화를 해요. 제대하고 나 오늘 제대했다고. 어떻게 전화했냐? DDD 공중전화 박스 쫙 있어요. 저 송장 박스 같은 거 투명한 관 같은 거 있잖아요. 너 아냐 그거 100원짜리 넣는 거야. 빨갛게 불이 와. 그러면 득억 떨어지면 또 넣어야 돼. 계속 한 2,000원 정도 바꿔야 돼. 저 나왔습니다. 서울서 친구들을 만나갑니다. 툭툭툭툭 떨어져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는데 말이 길어지면 뒤에서 발로 차요. 줄 서 있잖아요. 그리고 칼로 찔러 죽인 사건도 있어요. DDD 저는 급하 죽겠는데 하도 오래 서니까 거기서 막 잡담 다 하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스마트폰 상상이나 했을까? 상상 못했잖아요. 근데 얘가 내 나이쯤 되잖아요. 상상도 못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나 죽고 싶다고 하는 순간 병원에서 간호사가 와요. 말 한마디 했는데. 그래서 다 네트워크 연결돼가지고 마음이 가시다고 풀어줄 테니까 정신 다 풀어줘요. 죽을 수도 없게 만들어놨다니까. 한강에 떨어지려고 갔더니 벌써 딱 배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게다가 척추까지 똑바로 썼잖아요. 200년 살아요. 근데 이게 200년 살면 어떻게 해, 그러죠? 그러니까 적당히 살다 죽어야 돼요. 근데 자격증이 있어야 윤택하게 살다 죽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집중돼요. 어째 눈이 파락파락 또 잔다니까. 다시 도시지역을 지정했는데 아직 세분 못했어. 그러면 보전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고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아직 세분 못해서 그러면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보전 관리지역 지정된 게 아니고 넷 중에 아무것도 미지정된 곳, 그러죠? 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러지 말고 끝까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해보면 훨씬 달라요. 개념, 건폐율, 용적률 다 했죠. 자, 얘네들 지정하고 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지정하고 막 바꾸려면 기초조사를 다 하고 주민들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죠? 지방의회 의견 들어 안 들어요? 예, 도시군 관리 짜려면 이런 거 하려고 짜려면 지방의회 의견 들어 안 들어요? 지구단위 계획 짤 때만 지방의회 안 듣는다니까요. 그 다음 최종 결정하려면 협의심의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걸린 상업 준주가 한다 이 말이야. 이게 용도 변경 작업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거 해달라고 막 관에 로비하고 심선설득 해가지고 막 땅값 오르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준주거 지역, 자, 전용 주거 지역이 일반 상업지구로 바뀐다. 이런 데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겠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데가 지정한다니까. 용도가 변경돼서 행위 제한이 완화돼가지고 땅값 막 뛰는 곳 엄청 나잖아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가 용량이 부족할 때 건물 지으면 안 되니까 법이 바뀌어서 용도가 바뀌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땅값 막 뛸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 200 초과하는 건물 짓는 놈들은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본이 이놈이에요. 그래서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열어놓고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지정 안 됐다 아무것도 하더라도 그러죠? 여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건폐율은 얼마로? 20%, 용적률은 80%에 맞춰서 건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어떤 거 지을 수 있는지 알잖아요. 대통령령에 따르면 자연환경은 농어가 주택, 초등학교는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례를 정한다면 일종건생, 종교, 할렐루야. 그 다음 양의 양식장, 송의 양식장.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국방군사 발전 하수처리 시설 설치하지는 않을 거 아니요. 그 다음 인생종점, 묘지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은 어떤 걸 말할까요? 화장장, 납골당, 동물 전용 납골당, 화장장 이런 거 아니요. 묘지 관련 시설까지는 허용해요. 얘들은 중복되면 되게 안 되게요? 중첩되는 거 아니에요? 16페이지까지. 그러죠? 그 16페이지에 박스떼기들은 이거 1종, 2종 전용주거 있죠? 안에서 뭘 지을 수 있냐 없냐, 자연환경 보전제 가서 뭘 지을 수 있냐 없냐, 그거 줄쳐서 한번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17페이지가 건폐율과 용적률이잖아요. 우리 개념은 이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인데, 이때 연면적은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부분, 비난안전구역, 대피공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처마 차양 등은 1m 이하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표면에서 1m 이하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17페이지에 오른쪽 하단에 특례 있지요? 요거 일반적 기준 아니요? 아직도 얘를 못 외웠다. 그러면 두세 번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외워질 때까지 반복을 하고 다른 주제로 가야 되지. 안 외운데 넘들 막 대답하니까 나도 외연처럼 착각하고 막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어차피 얘는 하나 나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어떤 형태든 나옵니다. 이런 적은 없어요. 건폐율 연달아 나온 적은 없어요. 건폐율 다음 용적률 다음 건폐율 다음 용적률 다음 그 다음에 또 두 번 내면 섞어서 그런 패턴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적률, 그 작년에 건폐율, 그 다음에 섞어서 그 다음에 용적률, 건폐율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높은 거부터 낮은 순으로, 낮은 거부터 높은 순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높은 거부터 낮은 거 제대로 된 거 골로시아 할 때 답은 4번에 갖다 놓고
1번에다가 낮은 것부터 높은 거 딱 갖다 놓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알고요. 침착해야 돼요. 야, 내일 모레 시험장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자, 17페이지 오른쪽 하단은 특례가 나오죠. 우리는 또 진짜 선수 중에 선수 아닙니까? 국가대표? 그 양쪽 학원의 대표 선수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예비 성적을 통과한 사람들만. 자,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수능 진짜 명문학교는 딱 해가지고 수능 빨간 날도 공부해요. 약간 근거 없는 소리인데 사설학원은 강해요. 사설학원은 추석날도 강해요. 대입 사설학원에서는 추석날도 프로그램 돌아가더라고. 돌아갑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날 가서 생물 과학 하나 더 하고 한두 개를 더 마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똑같다. 100% 합격반. 우리 선수들은 오른쪽 하단에 검은 박스 있지요? 계약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지금부터 건폐율 조정 나오죠? 자, 취락지구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몇 프로까지? 자,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취락지구는 집단 취락, 자연 취락 두 개죠? 자, 여기서 집단 취락지구는 그린벨트에서만 지정하거든. 그죠? 그러면 주로 자연 취락지구로 낸단 말이에요. 봐요.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여기서 취락을 정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녹지나 도시외역은 다 건폐율 20% 아니요? 예외 빼고. 그런데 관리지역에 취락지구 지정했다. 농림지역에 취락지구 지정했죠? 그러면 여기는 취락지구가 있으면 건폐율을 20%를 하는 게 아니라 60%로 허용해도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취락지구 지정되면 좋은 거 나쁜 거 60%가 된다니까. 자, 다시 한번. 취락지구 지정되면 건폐율은 얼마까지 허용? 60%. 그 다음에 B번에 개발진흥지구 있지요? 주산, 관복이 턱 한때 그놈 아니요? 이놈이 도시지역 외지역에 지정되면 얼마까지? 40. 자연녹지에 묻기 때는 30인데 그거는 나올 가능성이 없고. 자, 보세요. 도시 외지역이라 하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아니요? 도시 외 관리지역에 농림지역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셋 중에 한 군데에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20%가 아니고 얼마까지 해도 된다고. 그래서 개발수산 40% 할 때 개발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죠? 수산 네 글자 40. 이게 연결이 돼야. 아니 봐봐요. 지문에 농림지역이면 건폐율 20%죠. 국토법 기준이. 여기다가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했다. 개발진흥지구 중에 관광, 휴양 있잖아요. 주산, 관, 보기 특. 여기다가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했어. 그럼 이 동네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요. 자,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지역에 어디래도 지정됐을 때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거든. 그럼 야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지 이제.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짤 때 건폐율은 1.5배 완화하잖아요. 그러면 20%가 아니고 40% 아니요? 여기 50% 더 준다니까? 지구단위 계획 짜면 60% 된다니까.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건폐율은 20%가 아니고 40%까지 허용해도 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묶였을 때도 얼마까지? 근데 야는 이제 시험 잘 안 나오니까 관광휴양 저놈이 지구단위 때문에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도시 개발진흥지구. 자연공원 묶였을 때도 60%까지.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취락지구, 자연공원, 공원 안에 취락이 있다. 공원 안에 취락이 있다. 60%. 개발수산 40. 농칠이 70%. 농공단지 70. 연분. 아직 용적률 안 갔어.
좀 이따가 오후에 또 염분 함유된 데가 나와요. 그래서 맨 밑에 산업단지는 80. 그래서 주로 배가 암기가 좀 너무 좀 그렇다 하면 취락지구하고 개발진흥지구이지요. 그놈 두 개는 좀 외워놓으세요. 취락지구 60%예요.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외지역에 지정되면 40%까지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의 용적률 강화를 보니까 용적률 조정에 도시외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용적률 얼마까지? 100. 개발 100이었잖아요. 그럼 다시 허리를 펴고 어깨를 이렇게 세 번 이렇게 하고, 자 봐요. 농림지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원래 농림은 20% 80%였잖아요. 여기다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건폐율은 얼마? 용적률은 100%까지 되잖아요. 야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버리면 여기에 1.5배, 여기에 2배까지 완화하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80% 그대로고, 자연공원도 100%, 계백이 공백이 이래가지고, 농공단지 용적률 절대 외우지 말라고 150% 이런 건데. 혹시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에서 땅의 일부를 뚝 띄어서 도로부지, 공원부지 제공하면 용적률 최대 제공하는 비율에 따라지만 2배까지 완화받는다는 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요.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2배 완화. 상업지역도 포함하죠? 처음 들어보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디귿에 용적률 200% 이하 완화 있나요? 2배까지 완화가 되거든. 대지 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다는 말은 땅을 띄어서 도로 부지로, 공원으로, 초등학교로 제공한다면 건물 짓는 사들한테 법적 용적률의 2배까지 완화해줘요. 그게 상업지역. 그 다음 밑에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있죠? 요거요. 자, 다시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재건축 규제하니까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물 가진 사람, 땅 가진 사람은 건물 짓잖아요. 상업지역 봐요. 이게 얼마나 높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물 올라가려면 이걸로 안 되거든. 상업지역에 땅 가진 사람이 땅의 일부를 뚝 띄어 제공해. 네가 1500, 1300이야? 그러면 조례가 정한 만큼 최대로 땅을 제공하면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여기에 2배까지 해주겠다 이 말이야. 상업지역하고 재개발, 재건축이요. 용적률 2배까지 완화. 공공용지를 제공하면 상업지역하고 재개발, 재건축. 건폐율 완화가 아니고, 건폐율 2배 완화 말이 안 되잖아요. 땅을 띄어서 제공했는데 옆으로 더 짓게 하면 말이 안 돼요. 위로.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 올라갈 수 있다 이 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행위제한 특례 있지요. 자, 이건 뭔 얘기냐면은, 자, 이 얘기 또 얘들이 용도 지역들 아니요? 얘들이 용도 지역,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21개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은 얼마인지, 용적률 얼마인지가 국토법령에 규정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국토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행위제한 특례는 다른 법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결한 거 골로시오, 틀린 골로시오 박스 처리해가지고 찍찍찍찍 4개쯤 넣어놓고 기억, 니은, 니것.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법 해놓고 틀린 거 연결된 거 골로시오 하는 거 옛날 기출문제 있다니까. 자, 농공단지, 유명한 농공단지 나왔죠. 자,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 안에 농공단지 지정했어. 농공단지 안에서는 무슨 법 적용? 농지법 적용하면 안 됩니다. 농공단지 안에 적용하는 법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받는다. 어디 안에서?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법을 외울 수 있어요. 산계법, 그 다음에 농림지역 특례 있죠? 자, 이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농림지역 안에서는 농지법 적용받는다. OX. 다시, 오케이, 다시. 자, 다시 한번 칠판 봐봐요. 농림지역인 용도지역 있죠? 농림지역 안에서는 국토법 대신에 농지법 적용받는다. 그럼 OX. 왜 X?
그렇지. 그렇게 나눠서 봐야 되지. 농림지역이라도 농업진흥지역일 때만 농지법,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적용한다라고 나눠줘야 돼. 농림지역 안에서는 무조건 농지법 적용하면 안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만 농지법,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산림법 하면 안 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도, 여기 자연환경보전지역 있죠? 여러분 잠깐만. 그래서 아까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이 있었죠? 그것처럼 여기도 이런 법들 외워야 된다니까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자, 그 밑에 있죠? 공원구역이 따로 묶였다니까? 그럼 여기서는 국토법 대신에 무슨 법? 이런 건요, 입으로 떠드는 게 왔답니다, 진짜로. 입 다물고 있으면 체력은 아껴지겠지만 내년에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다는 거. 싫어요, 진짜. 그죠? 그러니까 올해 한 달 남은 동안 시컷 대답하고 내년 나 딴 사람 대답하게 기회 주마. 그죠? 여러분 자리는 딴 사람이 앉게끔.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다 양보하는 거. 이제 자, 다시 여기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공원구역이 묶였다. 무슨 법? 도시공원법 하면 안 됩니다. 자연공원법. 그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이 묶인 곳에서는 그냥 수도법, 상수도법 하지 말고 수도법. 그 다음 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같은 데가 지정해도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 진흥법이 아니고 문화재 보호법. 여기 내면 바로 그렇게밖에 못 내. 법 제목을 바꿔서 내는 문제. 그러니까 법들 제목을 외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은 안 나오고 있죠. 해양거시기 긴 법, 이거 뭐 내면 거시기 하겠어요. 근데 자꾸 물을 때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하면 해양거시기법 이러더라고. 해양거시기하고 수산자원하고 뭔 관계 있어? 해양보호구역이어야 해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묶였을 때는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 하면 안 되고 수산자원관리법. 용도지역 미지정된 건 아까 미친 듯이 했어요. 그 다음, 자, 여기서 여러분 도시지역 있지요? 묶였어. 이 안에 농지가 있어. 농지. 이 농지 사고팔 때 농취증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그냥 안 낸다고 하세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농지 사고팔 때 농취증 안 냅니다. 버트 녹지. 제가 발음 잘해봐요. 재수없다 그러지. 나같이 발음을 이렇게 컨트리하게 하면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는 거 알죠, 여러분? 그럼요. 자, 그런데 녹지지역 안에서는 농지 사고팔 때 농취증을 내야 돼. 녹지지역 안에 농지를 사더라도 시설 사업을 할 목적일 때는 안 내도 된다. 이거 진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오늘. 자, 다시 한번. 주거지역에서는 절대로 농지 거래할 때 농취증 안 받는다. 맞아, 틀려? 맞아요. 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절대 안 냅니다. 녹지지역에서는 내는 게 원칙. 녹지지역의 농지라도 시설 사업을 할 목적일 때는 안 낸다. 콜? 아니, 딴 생각 좀 하지 말고 다시. 도시지역 안에서는 농지 사업할 때 농취증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나 녹지지역에서는 농취증을 내야 된다. 녹지지역이라도 시설 사업을 할 때 낼 필요 없다. 오케이. 자, 원래 농취증 발급받으려면 누구 찾아갈까? 시구, 읍면. 그 전에 영농계획서 들어가야 되죠? 원래 영농계획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농계획서 들어가가지고 농취증 발급받아 등기할 때 내는 겁니다. 모시모시. 자, 여러분요. 도시지역에서는 농지 사고팔 때 농취증 안 냅니다. 원칙으로.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는 농취증 내라고 얘기하면 돼요. 녹지지역에 농지 사는 놈이 공원을 만들거나 도로 만들려고 해. 그때 농취증 낼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용도 지구 있죠, 지구. 자, 용도 지구. 이거 뭐 할 거 뭐 있나? 얘들 여러분, 얘들이 용도 지역 아니요?
얘는 용도지구. 지역하고 지구가 중복될 수 있어 없어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그죠? 얘 가지고 달성할 수 없는 목적으로 해서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요. 용도 지구 저들끼리 중복돼야 안 돼요. 이거는 가능해. 여기들끼리는 안 되지만. 자, 얘하고 지정권자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니까 구역은 좀 다르지만 이거 뭐 종류나 물어보지 개념 묻지도 않아. 자, 경관지구 종류 몇 개? 자식 특 아니요. 자연, 시가지, 특화. 이렇게 입으로 떠드는 게 제일 좋아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종류 3개. 2개로 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최고 최저 없어졌어요. 그 높이의 최고 한도만 규제하려고. 고도지구. 그 다음에 방화지구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경고 방방 그런 말 했잖아요. 방제지구가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자연방제, 시가제. 자, 예를 들어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주변에서 건축 제한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그러면 자연. 인구 건축물이 밀집한 곳에서 하면 시가제. 보호지구는 역중생. 이거 문제 풀 때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오래된 절이 있다 뭘로 지정하냐 그러니까 대답 못했잖아요. 그게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로.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자, 보호지구 종류 몇 개? 역중생, 역사 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 오른쪽에 취락지구. 이놈 자연취락하고 집단취락. 집단취락지구는 그린벨트 안에 지정하는 거. 자, 잠깐만요. 자,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서 지정하나 했더니 개특법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개발 제한구역에서 지정하는 곳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개특법이 나오더라고. 자,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에서만 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집단취락지구 안의 행위제한도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다.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는 녹지하고 도시 외 지역에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은 유일하게 국토법령에 직접 정하는데 몇 층이야만 지을 수 있을까? 4층이야만 지을 수 있다. 어디 안에서? 자연취락.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주산, 관복이, 특, 주거개발,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개발, 특정개발. 자, 여기서 요 개발진흥지구 안의 행위제한은 지자체 조례로 하는 게 아니죠. 지구단위 계획 짜야 된다면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하거나 그러죠? 적합하지 않으면 건축할 수 없다. 지구단위 계획을 미처 못 짜면 개발계획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 지구단위 계획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그 다음에 왼쪽에 고도지구 있죠? 고도지구 안에 높이지 않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할 때 정해지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요 3개만 잘 외우면 돼요. 나머지 다 조례로.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그러면서 그 박스 밑에 당구장 표시들이 있지요? 자, 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대도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원래 경관지구는 법령에 따라온 종류 몇 개? 3개였는데 이걸로 모자라니까 지자체에서 우리가 모르는 경관지구를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질문 나오면 오라고 판단해야 되거든. 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해버릴 수도 있다. 아까 왼쪽에 보호지구는 원래 종류 몇 가지? 역중생 아니요? 그 중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있죠? 요거를 그 중요시설 왜 아까 우리 평소에 중요시설물은 어떤 거 있을까? 항만, 공항, 그 다음에 각종 군사시설 있지요? 교정시설. 거기에 맞춰서 공항시설 보호지구, 항만시설 보호지구, 군사시설 보호지구를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조례로. 우리가 법령에 따르면 보호지구는 3가지로 땅화됐는데 이 중에 이 중요시설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에 따라서 별도로 세분해서 정해도 된다 이 말이야. 공항시설 보호지구, 그 다음에 항만시설 보호지구 해도 된다 이 말이야. 특정용도 제한지구 있지요.
이놈은 아까 법령에 따라 세분 안 했잖아요. 조례로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종류에 따라서 무슨 특정 용도, 무슨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조례로 추가하거나 별도로 세분화할 수 있는 거 하면 경관지구하고 중요시설을 보호지구하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는 거예요. 저 원래 경관지구는 몇 가지? 세 가지로 나누는 게 대통령령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요 경관지구 가지고 성에 안 차. 서울시 조례로 경관지구 우리가 모르는 걸 또 세분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중요시설을 보호지구하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요 놈은 세분 안 했잖아요. 조례로 추가로 세분할 수, 세분해서 관리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법적 근거를 주는 거예요. 작년에 요 무렵에 용도 지구들 우리 금방 한 거 있잖아 9개. 그 외 용도 지구를 지자체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라고 몇 번 얘기했거든요. 작년에 그대로 그 지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그건 나왔으니까 요게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줄. 경관지구를 추가로 세분하거나 중요시설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그러면 5. 만약에 경관지구 대신에 그죠? 방제지구를 바꿔버린다든가 중요시설 보호지구를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로 바꿔버린다. 그럼 틀리다. 오케이? 그리고 10분 쉴 때 다시 줄쳐가면서 읽어야 돼. 이 부분들은. 말고 달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시도 대도시 조례로 용도 지구의 명칭, 목적, 건축 그 밖에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령에 정한 용도 지구 외의 용도 지구란 말 나오죠. 왼쪽에 9개 외의 용도 지구 지정 변경을 또 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 여기는 용도 구역이란 말은 없죠?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용도 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이게 말입니다. 착하게 살아 그랬지? 그렇지? 이거 가지고 뭘 놀래? 아직 멀었어, 그죠? 내 나이쯤 되면요 옆에 폭탄 터져도 요지부동도 안 합니다. 잔소리 엄청 하잖아요? 죽을 듯이 잔소리해도 표정 하나 안 변합니다. 네가 나를 쫓아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할 거 다 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세 번째 주제가 이거예요. 얘가 용도 지역이죠? 금방 난 용도 지구 아니야? 어떤 용도 지역이, 어떤 용도 지구가 묶였다 하더라도 공적인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할 때는 얘들의 제한받지 않아. 그런데 얘는 용도 구역이 없죠? 그러면 그만큼 용도 구역 제도가 무시무시한 거란 얘기예요.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묶여버리면 공적인 도시군 계획 사업도 못 하거든. 나 같으면 출제할 때 요 세 번째 줄 있지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안에서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틀리게 해버려요. 거기다 용도 구역 들어가면 맞다고 틀리다고? 이 얘기를 안 하면 진짜 대화 통하는 거거든. 지금 나는 압니다. 절반만 이해했다는 걸. 여러분 중에 지금 절반은 뭔 얘기요 지금 이러고 있다네. 거기 세 번째 당구장 표시 보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라고만 돼 있지요. 용도 구역은 없지. 그러면 지역,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 그린벨트, 시가와 아니요. 이 셋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란 얘기예요? 이놈이란 얘기예요. 얘들 가지고 또 안 되니까 더 센 거 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뭘로 묶였든 지구가 뭘로 묶여있든 공적인 뭐요 이게? 이놈을 설치할 때는 얘들은 제한 못해. 공적인 거니까. 이건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이놈이라도 시가와 조정구역 묶여버리잖아요? 못해. 그러니까 거기는 용도 구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용도 지역, 용도 지구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좋은 말로 하잖아요. 마지막에는 부드럽게 좋은 말로 했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구역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 행위제는 아까 다 했는데, 그 다음 하나 넘어가면 또, 21페이지 구역, 찬물 한 잔 먹고, 또 달리면 시간이 이게 빨리 가나 몰라, 지금. 아까